근데 가족들은 그냥 그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치매의 서막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성격과 행동의 아주 작은 변화들이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치매로 인한 증상이란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는 치매 조기 진단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치매 박사 조한나입니다. 진료실에서요, 치매가 어느 정도 한참을 진행된 채로 오셔서 처음 치매를 진단받으시는 경우에는요, 사실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럼 치매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보호자분과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기억력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말씀도 너무 잘했고, 계산도 잘하고, 길을 잃은 적도 없고, 크게 치매로 의심될 만한 증상이 진짜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보호자분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계속 잘 여쭤보다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치매의 증상, 기억력이나 이런 인지 기능들은 괜찮았지만 굉장히 초기부터 아주 사소한 성격 변화나 행동 변화가 이미 있었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들이 그냥 성격 문제인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하지만 치매 진단받기 이미 5년 전부터 변한다고 알려진 이 5가지 행동 변화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굉장히 밝고 활발하고 막 사람들 만나기 좋아했던 어떤 분이요,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이렇게 좀 피하고요, 약속도 자꾸 미루고 굉장히 무뚝뚝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그냥 그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치매의 서막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성격과 행동의 아주 작은 변화들이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치매로 인한 증상이란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는 치매의 조기 진단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요, 이 영상만 정말 끝까지 다 보고 나시면요, 그동안 잘 눈치채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치매의 초기 증상을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면요, 아직 기억력이 완전히 정상인, 기억력이 정상인 50대 이상인 사람들 총 2,000여 명을요, 약 5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시작 시기에는 모두 기억력이 정상이었지만 그 당시부터 이 5가지의 행동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5년 후에 치매에 훨씬 더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요,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굉장히 빠르게 치매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 이후로 아직 기억력이 정상이더라도 이런 5가지의 사소한 행동 변화가 있으면 이것들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5가지의 이름을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경도행동 장애라고 하고요. 이 사소한 행동의 변화는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씩 제가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치매 걸리기 5년 전에 생기는 5가지 성격 변화. 첫 번째, 반복 행동과 강박 행동입니다. 이 예로는요, 첫 번째로 물건을 모으는 걸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물건 모으기는요, 이제 좀 필요하지 않거나 쓸모 없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좀 수집을 하고 이를 버리지 못하는 행동까지 이제 포함해서 말을 하는데요. 막 집안 곳곳에 불필요한 물건이 막 쌓여 있고요. 그래서 막 집안이 막 협소해져서 막 누울 자리도 없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 온 집이 쓰레기통이 되고요. 막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그러니까 어차피 못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남이 쓴 종이컵, 비닐봉지, 남들이 쓴 휴지, 이런 쓸모없는 물건들을 계속 모아서 쌓아두고요. 이것들을 또 이제 버리려고 하면 또 엄청 화를 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강박적인 행동이 있어요. 강박적인 행동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은 건 이제 손 씻기. 손을 지나치게 자주 씻는 거예요. 근데 뭐 하루에 뭐 10번 이런 게 아니라 1시간에도 막 거의 수십 번.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막 수백 번을 씻어서요. 여기가 막 손등이 정말 너무 막 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막 문이 잠겼는지 아니면 가스밸브가 잠겼는지 정말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인한 사항이지만 계속 같은 거를 막 수십 번 확인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 중에 너무 걱정이 돼서 아무리 확인을 해도 불안해서 외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박의 예로는요, 이제 물건을 정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특정한 순서나 이제 패턴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놓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식탁 위에 이 식기를 항상 딱 본인이 원하는 같은 방향이나 배열로 이제 놓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옷을 계속 색상별로 이렇게 정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예 중에 세 번째는 반복되는 행동인데요. 이 반복 행동은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랑 좀 같이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떤 동일한 문장이나 단어, 같은 말을 계속 의미 없이 반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손 동작이나 어떤 몸짓을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속 손을 비빈다거나 계속 막 박수를 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이 어떤 동일한 경로를 계속 걷는, 이런 반복해서 걷는 어떤 배회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식사 취향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반복과 강박 행동이 음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특정한 음식만 선호하거나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는 어떤 순서나 방식에 집착하는 행동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동일한 순서로 식사를 하거나 어떤 식사할 때 특정한 식기만, 나는 이 밥그릇이랑 이 국그릇, 이 숟가락 젓가락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특정한 식기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치매 걸리기 5년 전에 생기는 5가지 성격 변화 중 두 번째는요, 예의랑 눈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이제 친구가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이제 힘들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야, 나 병원 갔더니 이거 수술해야 된대. 그 얘기 듣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고 막 가슴이 두근거려.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분이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고 아무런 위로도 안 해주고, 그럼 사실은 조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또 이 와중에 위로나 관심도 없으면서 본인이 또 필요한 얘기는 또 그 와중에 해요. 야, 근데 그건 그렇고 너 전화한 김에 잘 됐다. 나 지금 뭐 먹고 싶은데 이거 좀 사다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감소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막 공공장소에서 남들이 다 듣는데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본인의 이제 뭐 건강 상태나 집안일, 뭐 세세한 일, 어떤 이제 뭐 재정 상황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셔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도 이제 들리는 경우, 또 대화 중에 본인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남의 얘기나 남의 비밀, 어떤 약점을 굉장히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또 그거를 이제 듣고 부적절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욕을 하거나 이제 부적절하게 이제 성적 농담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앞 사람이 조금 의자를 잘못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아니면은 옆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앉으셨는데 약간 야한 농담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때,
이런 경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판단력의 저하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용납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그리고 굉장히 장례식장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다. 이런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지나치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막 말을 걸고요. 지나치게 막 친근하게 행동하고 어떤 분은 막 스킨십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어떤 개인적인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졌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치매 걸리기 5년 전에 생기는 5가지 성격 변화 중 세 번째는요.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일에도 막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너무 좀 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짜증을 잘 내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문제,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니면 TV 채널 뭐 볼까? 아니면 이거 쓰레기 이거 어떻게 분리해서 버리면 되지? 이런 굉장히 좀 작은 일 있잖아요.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도 좀 과도하게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드는 거. 무슨 말만 하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여기 속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필요하고 값비싼 물건을 막 충동적으로 사들이거나 아니면 차를 팔거나 뭐 집을 판다 이런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한참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그냥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참을성이 없어지면서 이게 심해지면 정말 조급증까지 나타내는데요. 식당에서 막 음식이 조금만 늦어져도요, 막 이런 분들은 막 불평하고 엄청 짜증을 내고, 식당이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도 이미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음식 언제 나오냐고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잠시 차가 막혔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또 막 택시기사분에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거 시간 늦으면 어떡하니? 언제 도착하냐고 막, 1분마다 막 시계 보면서 계속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조급증이 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융통성이 너무 떨어지고 고집이 엄청 세져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딱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만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치매 걸리기 5년 전에 생기는 5가지 성격 변화 중 네 번째는요, 우울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슬프거나 너무 우울해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막 말만 해도 울 때, 그리고 나 너무 우울해, 나 뭐 해도 우울해, 이렇게 계속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경우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즐거움이 감소된 경우,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사는 게 정말 재미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낙담. 이런 분들 중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요, 미리 땡겨서 계속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가족에 대해서 좀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의 짐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사실 가족한테 이렇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정도를 좀 넘어서서 이제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막 자학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평소에 하던 일,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요 앞에 잠깐 슈퍼에 뭐 사러 가는 거, 아니면은 외식 나가는 거, 그냥 산책
나가는 이런 평범한 활동에 대해서도 이거 사러 갔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걸리기 5년 전에 생기는 5가지 성격 변화 중 마지막 5번째는요. 의욕이 상실되는 건데요.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요. 정말 사랑하는 손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져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좋아하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던 취미생활, 등산이나 수영, 어떤 운동 같은 어떤 취미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떨어지고, 예전에 엄청 좋아했던 나 이 트로트 가수 새 앨범 났어?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 세 번째로는요,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네 번째로는 일상적인 의무나 집안일에도 의욕이 없어져서요. 굉장히 깔끔하던 분인데 음식물 쓰레기에서 막 냄새가 나고 막 설거지가 가득 쌓여서 더 이상 쓸 그릇이 없는데도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내용에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째로는요. 이전에 비해서 어떤 좀 다정다감한 면이 좀 줄어들었거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감정 표현이 좀 부족한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 걸리기 5년 전부터 생기는 총 5가지 행동 변화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나눠서 설명드리고 예도 들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반복 행동과 강박 행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의와 눈치가 없어진다. 세 번째로는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낸다. 네 번째로는 우울해지고 굉장히 불안해진다. 5번째는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다. 이 5가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자칫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잘 눈치채지 못했던 이 치매 초기의 5가지 행동 변화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시는 아버님, 어머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본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혹시 내가 이런 5가지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그건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자주 보는 자녀나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오늘 그분들에게요, 혹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솔직하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직접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동안 잘 눈치채지 못했던 이 숨겨진 5가지의 치매 초기 증상을 조기에 눈치채신다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빠른 병원 진료와 치료로 이어져서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오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기 보시면 치매 박사 채널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박사 채널에는 구독을 이제 한번 누르시면 그 다음엔 또 안 누르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 영상마다 좋아요라고 이렇게 엄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엄지 표시는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마다 한 번씩 눌러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은 치매 박사 채널에 한 번, 그리고 좋아요, 이 엄지 모양은 매번 이렇게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지금 한번 여기 밑에 있으니까 한번 꼭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증상은요, 총 5가지 행동 변화에서 어떤 행동 변화에 속하는 것일까요?
치매 걸리기 5년 전부터 생기는 행동 변화 중에서 식사 취향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전혀 안 그러시던 분이 어떤 특정 음식만 먹으려고 하거나 매일매일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드실 때, 아니면 음식을 막 먹을 때 매번 똑같은 순서로만, 어떤 분은 밥, 국, 김치, 밥, 국, 김치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놓고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식사 취향의 변화는 과연 어떤 행동 변화에 속하는 것일까요? 1번 반복과 강박, 2번 예의 없음, 3번 화를 잘 냄, 4번 우울과 불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이 아래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세요. 오타나거나 정답 틀리는 거는 괜찮으니까요. 한번 이럴 때 연습해 보시고 댓글 다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